네, 오늘은 국회 예산 결산 심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학습 내용을 보면 국회 예산 결산 심의가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국회 예산 결산 심의가 이루어지는지 이제 이해를 한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일단 예산이 뭐고 결산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예결산 심의에 관한 법적 근거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그냥 국회가 예산 결산 심의를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법적 근거도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 그다음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예산안 편성 절차도 같이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국회 예결산 심의 과정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고 그 특징들을 이제 좀 파악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구체적인 학습 목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산과 결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일정한 기간, 즉 한 회계 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을 계획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회계 연도는 1년 단위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년 기간 동안 돈을 어디서 끌어 모아서 어떻게 쓸 것인지를 쭉 계획한 그런 것이 바로 예산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운영의 청사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희소 자원의 배분 과정을 담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국가 운영의 청사진, 블루프린트라고 하는 건데, 예산안 보면 국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눈에 확 들어오나요? 네, 들어옵니다. 보통 돈의 흐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식의 삶을 살고 있는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식의 삶을 살고 있는지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기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안이라는 것은 이제 내년 회계 연도에 이제 쓸 것을 어떻게 돈을 모아서 어떻게 쓸 것인지를 미리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돈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사용이 되는지를 살펴보다 보면, 국가가 돈을 어디에 쓰는 것인지가 이제 보여진다라는 것이고, 돈을 어디에 더 많이 쓰고 더 적게 쓰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다 보면, 국가가 어떤 식의 활동을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운영의 청사진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희소 자원의 배분 과정을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돈이 무한대로 들어오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극히 제한된 자원만을 가지고 이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제한된 자원에서 최대의 이익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들,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예산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선 결국 정부 재정 활동의 지침이 되는 겁니다. 예산을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쓸 거야라고 미리 계획을 한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정부는 그 예산안에 입각해서 우리가 앞으로 돈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미리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지침으로서 예산안이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대한민국 예산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본 예산입니다. 본 예산인데, 당초 이제 정부에 의해서 이제 정부가 예산 편성 절차에 의해서 제가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이제 심의하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이제 성립이 돼서 만들어진 예산. 이게 이제 본 예산이에요. 본 예산이고, 수정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후에
국회가 의결하기 전에 이제 심사를 하죠. 심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수정된 예산. 이걸 가지고 수정 예산이다라고 합니다. 그다음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서 변경을 가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렇게 뭐 내년에 요렇게 내년 회기년도엔 요렇게 돈을 쓰겠다라고 미리 예산을 딱 만들어 놓고 다 통과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엄청난 대재난이 발생해요.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혹은 뭐 코로나19 같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만들어 놓은 예산 그거만 가지고 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 전체가 막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뭔가 국가가 그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다른 데서라도 가져와서 더 써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추가 경정 예산, 추가적으로 돈을 더 끌어와서 예산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추가 경정 예산 엄청나게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일단 준 예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네. 한 번도 없었어요. 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단 이름은 있지만 아무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국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정부의 예산안이. 그래서 준 예산이 편성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예산의 기능, 그러면 뭐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걸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뭐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에요. 네. 그래서 사회적 후생이 최대화되도록 한정된 자원을 배분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미리 계획을 짜고. 아까도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돈이 무한정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그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배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측면에서 예산이 의미를 있다라는 거고, 또 다른 그 기능은 소득의 재분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굉장히 많은 그 부를 차지하고 누구는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하는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정 정도의 부의 격차 이런 것들은 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격차가 부의 불평등 수준이 너무 지나치게 벌어진다라고 하는 경우 정부가 예산을 통해서 가진 자한테서 더 많은 세금을 통해서 그 수입을 만들어서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보다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한테 이 전달을 해주는 재분배를 해주는 이제 이런 역할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예산의 한 기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경제의 안정화라고 하는 것도 예산의 중요한 기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산의 규모 또는 수지의 수준에 의한 경제 성장이나 고용 유지 이제 기능을 한다라는 건데, 보통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가 있을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경제입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 그리고 뭐 거의 대부분 경제가 좋았어요라고 얘기하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경제는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당선이 되면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항상 쏟아져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것, 성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쇠퇴하거나 뭐 붕괴하거나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정부가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하기 위한 예산들이 적절히 활용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기능들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라면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건데, 정부가 이미 예산 이제 심의를 통해서 예산을 이제 확보를 했고 다 이제 돈을 썼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미 집행한 재정의 정치적, 행정적, 회계적 적절성을 확인하는 과정, 이게 결산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좀 더 쉽게 얘기를 한다라면 당신들 돈 요렇게 쓴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진짜 그렇게 썼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집행된 이후에, 예산이 집행된 이후에 그게 제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하는 거죠. 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제 쓰는 정부 쪽에서는 그 예산에 맞게끔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항상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 돈을 쓸 수 있게끔 노력하게 된다라는 거죠. 만약 결산이라는 게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막 돈을 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산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과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는 얘기였어요. 자, 그렇다면 국회에서 예산과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왜 국회가 이걸 해야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일단 니스카넨이라고 하는 학자가 1971년이면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한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적절성이 있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주장한 이 관료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좀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니스카넨이 뭐라 그랬었냐면 이 관료들, 정부에 있는 활동하는 그 공무원들, 관료들, 이 사람들은 봉급, 명예, 그다음에 이들이 직책상 가지고 있는 특권, 그리고 이들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 그다음에 이들이 공무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신분상의 위세, 그다음 공무원들 되게 안정적으로 그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 직장의 안전성,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큰 가치를 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들, 뭐 봉급, 명예, 특권, 영향력, 뭐 이러한 가치들은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료들이 더 많은 예산을 따내서 돈을 더 많이 쓸수록 자기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더 많이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많은 예산을 따내서 더 많은 돈을 쓸수록 자기들의 봉급도 올라가고 자기들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니까 어떤 이들의 명예도 올라갈 수 있고 돈을 또 많이 쓰니까 특권도 이들이 직책상 가지고 있는 특권도 또 영향력도 더 커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에 달려 있다? 이들이 얼마나 많은 예산을 따내서 쓰느냐, 그 예산의 규모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관료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예산 극대화의 추구다라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예산을 받아내서 그 돈을 다 쓰려고 하는 그러한 유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이러한 관료들, 이게 굉장히 사적인 개인의 욕심 이런 것들과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결국 그 예산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가져와서 쓰게 되면 누구한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게 돼요? 예산을 어디다 쓰는 거야,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써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안겨준다라고 한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그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 뭐 정부가 돈 많이 쓰고 나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오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가성비입니다. 돈에 비해서 지금 쓰고 있는 돈에 비해서 그게 진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야? 라고 하는 거, 이거 관료들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그냥 그 예산들 다 써요. 다 쓰고 그리고 이제 그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높은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정부 예산이 과다 책정되고 또는 과다 지출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은 공공재나 준공공재가 과잉 공급되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멀쩡한 보도블록이에요. 멀쩡한 보도블록이 그러니까 뭐 깨진 것도 없고 그냥 깨끗한 보도블록인데 그거 다 들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보도블록으로 까는 이런 일, 이거 진짜 예산 낭비인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겁니다.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이 책정된 예산을 무조건 다 써야 돼요. 다 써야 됩니다. 예산은 우리가 이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돈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받은 예산은 다 써야 돼요. 근데 다 쓰지 못했어. 남았어. 그럼 이건 다시 국고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국회에서 그걸 딱 봤을 때 당신들 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달라 그랬네.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깎아서 해도 상관없겠네 라고 예산을 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받은 예산은 홀라당 다 써야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관료에 의한 정부의 예산 설립과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 효과는 거둘 수 있어요. 네. 국민들한테 원하는 공공재를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효율적이냐? 가성비가 진짜 좋은 거야? 그 정도 돈을 썼는데 뭐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거야? 그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국민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자신들이 원하는 공공재나 준공공재를 정부가 공급해 주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공급해 주면 오케이, 뭐 잘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국민들이 예산 전체 큰 틀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는 재정활동을 정부가 하고 있는지 이거 평가할 수 있어요? 못한다라는 거죠.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부 예산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일반 국민들이 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냥 정부가 해주는 거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일반 국민들은. 그럼 이제 누가 해요? NGO 단체? NGO 단체가 나서서 해. 네, 정부의 예산을 감시하는 일들을 해. 이들이 국민의 대표예요? 진짜 객관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들이 국민의 대표의 자격으로서 그걸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요새 NGO 단체들은 이념적으로 굉장히 나눠지고 있는, 이 NGO 단체에서도 이념적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보 단체가 보수 정권에 이 문제들을 막 파헤치고 이러면 이게 진짜 객관성이 있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대표성, 누군가는 분명히 이 정부가 돈을 쓰는 측면에 있어서 감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NGO 단체나 이런 뭐 할 수는 있으되 그게 얼마나 그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냐, 국민을 진정으로 대표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가 정부의 재정 활동을 감시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선 재정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통제 감시권을 의회에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회가 그러한 이 재정 활동에 대한, 정부의 재정 활동에 대한 감시권을 국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그러한 감시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지원 기구를 국회 내에 설치를 해놨어요. 그게 바로 국회 예산 정책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재정 활동을 통제 감시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내에 마련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국가의 예산, 결산, 재정 운용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들어있는 연구원들이 뭐 연구도 하고 분석도 하고 평가도 하고 해서 이제 이런 결과들을 의원들한테 계속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원들이 이 국가의 재정 활동에 대한 재정, 그러니까 감시, 뭐 통제 이런 것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4년에 출범을 하게 돼요. 좀 다소 늦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현재는 되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